이사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저희 후배 중에도 대상자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남현종 아나운서라고 전세 사기를 당했거든요. 이거는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막내 네. 때. 전세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를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집주인 이름을 그대로 딴 삼행시 통장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제 이름이 조세영인데 조심하자 전세 사기, 아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영리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단체 이름을 조세영으로 등록을 하고 네. 은행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장 번호를 알려주면 이거 조세영 시집이구나 하고 돈을 넣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기입니다. 이렇게까지. 네, 그리고 또 다가구 주택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다세대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빌라에 여러 호실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각 호실별로 등기부 등본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한 세입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다가구 주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10개 호실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물 전체에 등기부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등기부 등본을 떼본다 하더라도 나보다 앞선 순위로 들어가 있는 이 세입자들이 보증금 얼마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경매에 넘어간다. 그러면 우선순위대로 선순위대로 보증금을 다 받아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맨 늦게 들어가서 후순위다. 그리고 앞선 순위 보증금이 다 빠지고 나니까 받을 돈이 없다. 이런 형식의 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전세 사기는 사실 전세라는 게 보통 한 2년 정도 계약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는 한 1년 반 전에 일어났었는데 내가 특별히 등기부 등본을 떼보거나 하지 않으면 만기가 돼서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에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사실 큰 문제예요. 이런 시차 때문에 눈덩이처럼 피해가 불어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야기 나누면 나눌수록 이사하는 게 참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사 한번 하려면 일단 부동산 알아봐야죠. 그다음에 집 찾고 계약하고 모든 단계에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잘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이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사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집 구하기. 먼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야겠죠. 지금부터 조영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업체 선택부터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때 꼭 2가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정식으로 개설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나랑 지금 응대하고 있는 사람이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식 등록 여부와 중개인은 국토부 V월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 안에서 2-3군데의 중개사무소를 비교해 보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믿을 만한 부동산이 하나 선택했다면 깊이 있는 거래를 시작해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대부분의 부동산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고객들에게 먼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야 하는 부동산의 특징이나 위험 신호가 있다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할 때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압박하는 부동산은 피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특약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경우도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 실제 집을 볼 때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봐야 할지 알아볼까요?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수도, 전기, 가스, 난방배수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다 하는 순간 실수를 하게 된다고요. 집은 한번 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집은 낮과 밤, 평일과 주말 시간을 좀 구분해서 여러 번 보는 게 더 좋아요. 소음이나 일조량, 주차 상황이 많이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사 과정의 계약서 작성, 특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순간인데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신분증으로 당사자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당일 단순히 이사하는 날이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날이라는데요.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계약일 이후 근저당 설정이나 권리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실제로 입주해야 합니다. 여기에 점유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갖춰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알고 하면 지킬 수 있는 똑똑한 이사법 꼭 확인하시고 안전 이사하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재산의 대부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 거래니만큼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손해보는 일,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해야 될 텐데요. 자, 지금부터 내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하세요. 계약 당사자라고 적혀 있는데 계약 당사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정말 중요하죠. 한마디로 누구랑 계약했어가 이제 계약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보통 신분증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는데요. 문제는 공동 명의로 된 가족 재산을 이제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남편이 지금 너무 바빠서 출장을 가서 아내가 혼자 와서 이제 네네. 계약을 한다거나 또는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연로하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대신 계약해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되고요. 위임장에 찍혀 있는 도장도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직접 전화 통화로 확인하는 것도 권장드려요. 네네. 예를 들면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 직전에 아내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남편 동의 안 받고 집에 있는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서, 위임장 만들어 올 수도 있고 이 불효자가 사업자금 빌려달라니까 아버지가 안 주니까 속여서 서류 가져와서 마음대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서류하고 본인과 통화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